덩달아 그 불안감이 아기들한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증상은 아이들이 말로 호소를 잘 못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다 뺏겼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예진 교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800명 가까이 5월 말 현재 진단이 되어 있습니다. 2월 말 정도쯤에 소아 환자가 첫 환자가 생기고 그 이후에 신생아도 있었고 유치원 학생도 있었고 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지금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소아 확진자 중에서 지금까지 사망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아나 성인이나 똑같이 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까지 그 전 세계적으로 여러 환자들이 진단을 받았는데 소아 환자들 대부분이 성인들보다 훨씬 더 경증인 환자들이 많더라. 그리고 잘 회복이 되더라 라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대한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뉴스나 이런 또는 질병관리본부 등 그런 방역 당국에서 정확하게 보고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감염에 대해서 또 개인 위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스승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침을 한다던가 재채기가 나올 때 그것을 잘 가리게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코와 입을 다 같이 가리는 거가 되게 중요하고, 손으로 이렇게 마스크 겉을 만진다든가 눈, 코, 입 이런 데를 만지는 거, 점막을 만지는 거를 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손을 자주 씻는 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갑갑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마스크가 떨어지거나 뭐 거기에 또 오염이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잘 손을 씻겨주고 여분의 마스크로 다시 대체해주고 이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 뉴스에서 나오다시피 노래방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는데 그런 걸 가는 걸 좀 자제하고 당분간은 좀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려고 마스크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훈련을 시키는 게, 습관을 기르는 게 지금 중요하고, 물론 날씨가 덥겠지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뭐 열감이 있다, 목이 아프다, 뭐 몸이 쑤신다 이런 거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열을 잘 가끔씩 재본다든가, 또는 목이 아프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거가 벌써 좀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낸다든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아이들은 뭐 폐에 질환이 있다든가 또는 면역에 좀 저하 질환이 있다든가 다른 심장에 질환이 있다든가 그런 병이 있으면서 좀 회복이 됐고 또 학교는 다닐 수 있을 만큼 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인 경우에 이 개인 위생 수칙을 더 철저히 지키면서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올 정도의 상황이 되느냐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한 천식을 앓았었던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이게 줄을 들고 열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좀 바람을 통하게 해서 숨을 잘 쉬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가능하면 이 병을 이제 어린이 괴질이라고 안 하고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소아청소년에 발생하는 다기관, 여러 장기 기관, 네, 염증을 일으키는 증후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3월 말, 4월, 5월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영국,
다른 유럽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소아 환자들 중에서 알 수는 없지만 갑자기 이렇게 쇼크와 함께 혈압이 떨어지고 염증이 심하게 여러 군데 있는 몸 여러 군데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을 가진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 이런 게 관찰된 것입니다. 열이 나고 그다음에 혈압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 눈도 빨개지도 하고 발진도 나고 그런 다양한 증상을 나옵니다. 혈액 검사 소견이 염증이 심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에서 치명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아에서는 사망률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급한 상황을 잘 넘겨만 주면 잘 되는 것 같다는 것이 아직까지 알려진 자료입니다. 일부 아이들 중에서 코로나가 양성이 나온 애들도 있고 음성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그 연관성이 확실한지 알아보아야 되는 병으로 전문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발생하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양의 아이들과 달리 아시아에 있는 아이들에서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 염증 증후군이 많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감염증에도 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열날 만한 원인들이 굉장히 줄게 되는 것이죠.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곳들에 가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즐겁게 공부하고 중요한 그런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많은 어른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